자, 이제 할게요. 자, 미분계수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 나가는 친구들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지나온 데 있는데 미분계수는 사실은 조금 중요하거든요. 미분계수는 좀 중요하니까 미분계수는 중요하니까 선생님 강의만 듣고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근데 미분계수가 이렇게 엄배덤배 그냥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넘기지 말고 EBS 교육도 한번 들어서 복습 한번 꼭 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 볼게요. 내가 여기 왜 중요하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그 앞에 있는 극한하고 그 다음에 연속 같은 경우는, 연속이 근데 사실은 제일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연속에서 어렵게 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미분계수부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미분계수에서부터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좀 복습을 좀 많이 하세요. 자, 볼게요. 용어 같은 거는 몰라도 돼요. 용어 같은 건 몰라도 되는데, 증분이란 이런 말까지는 알 필요 없기는 하지만 써지는 거지. 네. 증분이란 말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고, 이거 치우고. 만약에 어떤 좌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이만큼 증가했고 y가 이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뭐 x의 증분, 여기에서 이거에서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이걸 y의 증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얘를 기호로 썼는데, 얘를 델타 x 혹은 델타 y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들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좌표로 다시 얘기해 보면, 여기에 좌표를 a라고 하고요, 여기에 좌표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a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c, d라고 하면요, 델타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 x는 c에서 a를 빼준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y는요, 마찬가지로 d에서 b를 빼준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 우리 언제 많이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때 많이 했었죠. 직선의 방정식 때 뭐 왜 했죠? 이거 기울기 구하려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x의 변화량 막 쓰고 있죠. y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였죠? 기울기였죠. 그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 지금 얘가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량이 뭘 뜻하는 거야? 기울기를 뜻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밑에 걸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좌표로 이렇게 변화된 델타 x는 3 빼기 1이 될 거고요. 이 좌표에서 이 좌표까지 y의 변화량은 9에서 1을 빼준 값이 될 거예요. 얘가 델타 x, 얘가 델타 y야. 평균 변화율은 바로 이렇게만 구하시면은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때는 지금 얘 구한 게 기울기였잖아요. 그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를 구한 거란 말이야. 요거 기우는 정도. 그죠?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대략적인 이거의 이 두 좌표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여기 볼게요. 델타 x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델타 y는 함수값이죠. 함수값의 차. 왜? 여기가 9가 된 거는 왜 9가 된 거예요? 여기는 1,1인데요. 여기가 지금 함수가 y는 x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가 1이었을 때 y 값 여기다 대입하니까 뭐예요? f1이잖아. 다음에 x좌표가 3일 땐 f3이었을 거 아니야. 얘가 9고요. 얘가 1이었죠. 그래서 9 빼기 1, 그 다음에 3 빼기 1 했던 거고요.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어이구.
자, 그런데 B 빼기 A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델타 X야. 그죠? 그런데 이 B는요. 여기 잘 보세요. 바뀌었어요. A 플러스 델타 X로.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그림에 요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이 3을 대신 이 3을 다시 써보면은 아까 여기 다시 써보면은 여기가 3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F 3 빼기 F1이었는데 얘가 3 빼기 1이고요. 이거를 내가 굳이 얘를 써서 여기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F1 더하기 2잖아. 그리고 빼기 1이지. 그런데 이 2가 뭐예요? 얘와 같죠? 그죠? 이 2와 이 2가 같아. 근데 이 2는 사실 뭐였어요? 델타 X였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 거예요? 사실은 델타 X 분의 1 플러스 델타 X 빼기 델타 1이 된 거죠. 이걸 다시 표현해보면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쓰더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좌표가 A가 선행되는 거야. A, B가 있고요. 수행되는 게 A, B, C, D가 있었어요. 그런데 B에서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C 빼기 A, 그 다음에 여기는요. D 빼기 B. 근데 좀 유식하게 쓰면 C 빼기 A, FC 빼기 FA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 얘를 굳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 C 빼기 A, A 여기다 뭘 쓰고 싶어? 이 차이만큼 쓰는 거죠. 이 차이만큼 플러스 C 마이너스 A 빼기 FA라고 쓰고 싶은 거야. 얘가 뭐야 사실은 근데? 델타 X였던 거죠. 이렇게. 얘가 뭐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다. 여기까지 가시죠. 다음 옆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여기 간단한 계산들이 나와 있는데 6번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얘는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싶대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한대. 요걸 알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요. 자 일단은 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이게 3차예요? 네, 그렇죠. 3차죠. 그림이 3차죠. 네. 그림이 3차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네. 다음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죠. 그죠? 자 그럼 평균 변화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0 빼기 2,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1. 따라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뭐예요? 이거 기울기지 사실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얘가 잘 써놨네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델타 a 얘가 뭐라 그랬어요? 두 좌표의 평균 변화율이라 그랬죠. 평균 변화율인데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래요. 즉 무슨 얘기냐?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여기 두 좌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울기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차이, 이 x, 델타 x의 차이가 0으로 가고 있었다 칠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가시나요? 자 그러면요.
이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이따가 뒤에 가면은 뭐지? 그 점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좌표 두 개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x의 증분이 0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극한값을 때리는 게 뭐다? 미분계수. 그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근데 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지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때린다 그랬죠. 뭐에 대한 극한을 때린다? x에 대한 증분이 0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게 0에 근접하고 있었을 때, 0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0이 근접하고 있었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어떻게 갖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뭐다? 미분계수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따졌을 때 나오는 값을 F'A라고 해요. A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이걸 읽을 때 A의 미분계수라고 읽고요. 미분계수 혹은 F'A라고 읽으셔도 돼요. 어쨌든 자, 요게 미분계수에 대한 일반적인 식 표현이에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은 델타 x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처음이니까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쓰느냐, 델타 x 대신에 h라고 바꿔서 주로 씁니다. 그래서 h가 0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얘는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런 식으로 자주 써요. 지금 요거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옆에 있나? 없으니까 써요. 요거 내용까지요.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해요. 이건 처음에만 쓰는 거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땐 다 이렇게 풀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델타 x 두 개가 같아야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델타 x고요. 그 다음에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a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f'a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야. 여기가 같을 때만 얘가 돼요. 즉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후반부로 지금 넘어가는 건데 이거 지우고 좀 다시, 이거 다 썼을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좀 전에 쓴 거 h로 해볼까요? 이번? 아니다. 델타 x 얘가 0으로 하고 있을 때 델타 x 2,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쳐요. 그럼 얘는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얘가 F'A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갖게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극한을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극한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극한분의 극한을 때리는 거니까 얘를 밖으로 빼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밖으로 빼게 되면 얘 상수잖아요.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붙어 있는 거지. 즉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델타 x 얘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2분의 1점,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함수값 a,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럼 얘는 밖으로 나와도 돼요. 어차피 얘가 뭐예요? 얘는 2분의 1이거든. 여기 지금 x 뭐야, 델타 x 없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 미안해요. 리미트 델타 x 0으로 향하고 있을 때 델타 x는 a 플러스 델타 x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좀 전에 얘는 뭐예요? 얘가 얘잖아요. 즉 2분의 1 F'A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죠. 자, 지금 좀 전에 선생님 변환시키는 거, 상수가 있었을 때 변환시키는 거, 여기하고 여기가 달랐을 때, 여기에 2라는 게 있었을 때 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옆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옆에 이걸 뭐라 그래? 확인 문제 4번에 2번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아예 그거 펴서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여기 2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게 뭐죠? 네, 위에 거는 그거 기본이고요. 자,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이제. 그럼 가로 안에 여기에 A가 있어. 가로 안에 묶여 있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로 안에 묶여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지금 함수 값에다 이걸 집어넣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을 변경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따라서 뭐를 변경해 줘야 돼? 여기를 같게 해주면 돼. 이렇게 같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같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지우고, 여기 있는 2를 여기도 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여기다가 분모에다가만 2를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상수값이니까 밖으로 빠졌을 거고요. 여기 좀 돌려 써볼게요. 한 번 더 써볼게요. 이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향했을 때 이 델타 x는 f a 플러스 이 델타 x 마이너스 a다. 따라서 얘는요. 요게 f 프라임 a이기 때문에 이 f 프라임 a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요거 차이점 알고 계시고 요거 기억하고 계셔라. 뒤럽게 많이 나온다. 다음요. 3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뭐 3을 빼면 되죠. 그죠? 여기는 3 곱해주고 여기도 3 곱해주고 즉 3f 프라임 a. 나중에 이거 지금 나중에 되면은 그냥 눈으로 할 거야. 너희들도. 다음에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유.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좀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f 프라임 a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여기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치환할 거래. 치환을 하신대. 자, 그러면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델타 x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 안 갈 것 같으면 필기하세요. 지금 쓰는 거. 0을 향해서 가고 미안해요. 0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굳이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A로 향해 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를 치환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x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A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좀 전에 얘를 뭐라고 치환했다? x라고 치환했다. 그래서 x로 바뀐 거죠. 여기까지 가시죠. 다음에 델타 x는 뭐로 바뀐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a 플러스 델타 x를 x라고 치환했어. 그럼 델타 x는요. 얘 넘긴 x 빼기 a가 델타 x가 되겠죠. 즉 지우고 이 델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된 거고 a 플러스 델타 x 대신에 여기 x가 들어온 거예요. 즉 이식이나 이식이나 같은 거다. 그래서 선생님 밑에 써놨는데요. 도함수 a를 도함수 a란 말 또 처음 쓰네. a의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 a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a라고도 하고요. 도함수라고도 해요. 근데 아무튼 f 프라임 a는요. 얘가 기본이고요. 얘가 기본이고요. 평균 변화율을.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즉 얘와 얘는 같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거 하나 필기 해놓으세요. 이거. 자, 하셨으리라 믿고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fx가 있었어. 그런데 나는 x가 3일 때 미분 계수값을 알고 싶어. x가 3일 때 미분 계수값을 알고 싶어. 어떤 식이 뭐가 됐건. 그러면 리미트 x는 3을 향해서 봤을 때 x 빼기 3 증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빼기 3. 3에서부터 어딘가의 증가율. 그 다음에 어딘가의 함수값에서 얘 함수값.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얘도. 그죠? 자, 이게 뭐다? 도함수 3이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죠. 다음에
자, 실제로 얘가 어떻게 계산돼서 어떤 도함수 값을 갖는지를 지금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요, 쓰는 것부터 써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향했을 때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도함수 얘 gx니까 마이너스 2x 한 단계 더 쓸게요. 그냥 다시 할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향했을 때 x 플러스 1이고요. gx 빼기 g 마이너스 1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요, 이거 잠깐만요. 그냥 백보드에 닫기. 자, gx는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볼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향하고 있을 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요, gx 빼기 g 마이너스 1의 값이야. 얘가 뭐다?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런데 이게 얼마야? 궁금한 거죠. 해보는 거죠, 이제. x가 마이너스 1로 향하고 있을 때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gx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얘의 값을 구하셔야 돼요. 함수값을 집어넣어 봤더니 뭐다? 마이너스 2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는 마이너스 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가 돼요. 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당겨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당겼을 때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다음에 얘는 리미트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워지죠. 따라서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자, 여기 극한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죠. 잠깐만 보고 계실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누가 오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가시죠. 다음 옆 페이지 여기 있는 거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갑자기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기하학이 안 떠올려가지고. 자, 기하학이라는 거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기하학이라는 게 도형이니까 도형에서의 미분계수의 의미가 뭐냐.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자식감 보실게요. 만약에 P라는 점하고 Q라는 점이 있었어. 그러면은 얘가 PQ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야. 그럼 사실 뭐예요? 얘지. 이거에 대한 기울기겠죠. 여기. 자, 그랬는데 그거를 이 평균 변화율에서 야, 이 변화가 여기에 있는 이 X에 대한 변화가 0으로 향하고 있어. 그럼 얘가 0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쪽에 근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가 돼요? 이 점에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점에 되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근접하게 되겠죠.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기울기가 있었는데 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좀 격하게 그릴게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 차이가 없어지면 여기에 근접하겠죠. 즉
이렇게 근접하게 돼요. 이렇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곡선의 함수와 이 직선의 함수가 접하는 지점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가 P가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P에서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게 얘라는 거지. 여기까지 가시나요?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하네.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까지 가시나요? 사실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도함수죠. 도함수를 언제 쓰냐면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써요. 이런 뭐 2차 함수, 뭐 3차 함수, 뭐 4차 함수, 이런 4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릴 때 쓰는데 얘가 우리가 사실은 이게 3학년 때까지는 요거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걸 그렸는데 얘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의 점들에서요. 이런 기울기들의 그 값들을 다 합쳤더니 아 얘가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는구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배웠던 게 뭐 좌표 찍고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왜요? 이거에 대한 곡선이 어느 정도가 꺾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들을 전부 다 합치면 이렇게 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음 파트가 아마 함수 그래프일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초청 드릴게요.